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블로그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스닥 100에만 투자하고 싶다. 뭐 요즘 뭐 상승장이니까 S&P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나스닥 100에만 투자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S&P만 또 투자하고 싶다. 왜 굳이 나스닥을 해야 되냐? 나스닥 100은 시장 전체 인덱스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이 질문은 예전에도 한번 질문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제작했는데 또 질문이 올라왔으니 또 한번 해볼까요? 질문 1은 왜 S&P 500만 강조하냐? 나스닥 100에 그냥 몰빵하면 안 되냐? 자, 이 사람은 이제 어쩌고저쩌고 3년째 이렇게 절세 계좌를 활용해 투자 중인데 나스닥에만 그냥 몰빵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독 S&P 위주로만 언급을 하니까 약간 이제 불안하겠죠, 그죠? 나스닥 100 특정 섹트 ETF만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나스닥도 충분히 S&P보다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본다. 자, 왜 S&P 500만 이렇게 선호하냐? 질문 2도 이제 질문 1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QQQ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좋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네요, 그죠? 질문 3은 이제 반대예요, 반대. 1과 2 질문에 대한 반대인데 왜 이렇게 나스닥 100에 꼭 투자를 해야 되냐? 시장 전체 인덱스도 아니지 않느냐? 어쩌고저쩌고 쭉 읽어보시면 S&P 500만으로 충분하다. 왜 굳이 나스닥 100 반반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죠? 질문했어. 그래서 이제 먼저 질문 1, 2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자면 나스닥 100에만 전부 몰빵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결국 이렇게 고변동성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잦은 매매를 불러일으킵니다. S&P 500의 연평균 표준 편차가 약 15%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나스닥 100은 25% 정도 됩니다. 주식 100% 포지션으로 S&P 500보다 변동성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나스닥 100에만 몰빵하고 싶다. 이런 질문은 항상 상승장에서만 주로 받게 됩니다. 2022년 이 하락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니 여러분이 나스닥 100 ETF QQQ를 영원히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 전체가 이렇게 나스닥 100에만 전부 투자되어 있다면 하락장을 맞아보면 여러분의 나스닥에 대한 이런 종교적 신념이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인간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주 불안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섹터가 순환한다고 그랬죠, 그죠? 순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가 나스닥 100에 소외되어 있는 이런 섹터가 다시 제 몫을 찾아 상승장을 맞이하는 날이 온다면 S&P 인덱스에 이기지 못하는 나스닥을 보면 여러분들은 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의 시기마다 여러분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켄 피셔와 하워드 막스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뭔가 투자 전략을 바꾸고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하는 싶은 그 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불리한 시기고 순간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따라 이리저렇게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액티브 운영입니다. 그죠? 액티브 운영. 액티브 운영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늘 보는 요 그래프와 같다. 자, 1년만 해봐도 여러분의 그 액티브 운영은 100명 중에 29명이 간신히 S&P 500을 이깁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고 현실에는 어떨 거라 그랬어요. 1년만 해봐도 여러분 중에 100명의 10명이 간신히 인덱스 수익률을 이깁니다. 역시 이 그래프는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로 삼아 출력해서 액자에 걸어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된다. 왜 고변동성이 결국 수익률을 깎아먹고 손실로 귀결되느냐?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 3에 대한 답변. 왜 굳이 나스닥 펀드에 또 투자를 해야 되냐? S&P 반, 나스닥 반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질문 3에 대한 답변은 나스닥에 투자를 안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또 초래되냐? 자, 그때 나스닥에 투자했더라면
그런데 현실은 안 했다, 못 했다. 그런 거죠. 그죠? I should have invested.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네요. 그죠? 그때 나스닥에 투자했더라면. 하지만 현실은 안 했다, 못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로는 나스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심리적 측면에서 이 포모의 방지라고 그랬죠. 그죠?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두려움. 이 포모를 방지하기 위해 나스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장이 길고 약세장이 짧다 그랬죠. 그래서 방어적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이렇게 강세장에서 급상승하는 종목, 섹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섹터나 종목을 고점에서 또 사게 됩니다. 고점에서 사게 돼요. 지금 그냥 내가 S&P만 갖고 있는데 나스닥이 S&P보다 더 수익률이 좋아요. 혹은 어떤 특정 섹터, 특정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S&P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팔사팔 하다가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수익을 거두는 우를 범한다. 이런 심리적 포모의 측면에서 나스닥을 절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뭐 자산 배분 투자한다거나 혹은 이런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유지 기간이 150일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심리적 포모 때문이에요. 포모 때문.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려면 요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포스팅을. 그래서 하락장에서 맥시멈 드롭다운 MDD, 이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이라고 그랬죠. 자, MDD의 공포보다 상승장에서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랬죠. 그죠? FOMO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MDD는 좀처럼 쉽게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죠? MDD가 뭐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자산이 반토막 나기는 하지만, 쉽게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아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 10년 이상 보유 시 그 발생 확률은 1% 미만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손실 확률 보이죠? 손실 확률.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투자 기간 끝 무렵에 이 10년의 끝 무렵에는 MDD가 발생할 확률, 이 40% 이상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0%. 하지만 이 FOMO는 대부분의 이렇게 강세장이 펼쳐지는 대부분의 상승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현금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 환율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라는 생각에 현금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개별 주식이나 특정 섹터의 펀드를 보유한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갖고 있는 좌절감이에요. 그래서 수익의 기쁨, 그리고 손실의 고통. 이 다니엘 카니만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익의 기쁨보다 수익의 기회를 놓쳤을 그 잠재적 손실의 고통이 수익의 기쁨보다 2.5배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개인 투자자는 하락장에서도 전부 손실을 봅니다. 대부분의 99%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다 손실을 보겠죠. 하지만 상승장에서조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봅니다. 특히 이제 올해처럼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연초 대비 지수가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TR 기준, 토탈 리턴 기준, 배당금 재투자 기준 연초 대비 S&P 같은 경우에는 24.63%가 올랐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0.25%가 올랐네요. 이런 상승하는 장에서조차 개별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혹은 사팔사팔 한다거나 특정 세트 ETF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S&P, 나스닥 100 이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개별 종목이나 특정 섹터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들 혹은 상승장에서 오르는 종목을 보유한 이런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상승하니까 불안해가지고 팔고 찔끔 수익 보고 팔고 또 찔끔 수익 보고 팔고 이러다가 매매를 자주 하는 이런 투자자들은 틀림없이 이런 지수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두거나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엔비디아를 투자했다고 해도 이렇게 찔끔 벌고 팔고 다시 찔끔 벌고 팔고 그러면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또 나스닥 100을 반반 가져가야 되는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S&P 500의 지난 20년 동안 샤프 비율이 0.659, 나스닥 100은 동기간 0.79거든요. 그래서 위험 대비 투자 수익률이 나스닥 100이 더 좋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 100이 위험성은 낮고 수익률이 S&P 500보다 지난 20년 동안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스닥에 금융주를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예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기사를 참조하시려면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